네, 새누리당 이미지 메이킹, 새정치민주연합 계파 갈등 고조. 새누리당은 대선 예비 후보군들이 이미지 메이킹에 나섰다는 소식이고요. 새정치민주연합은 내년 2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계파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패널들과 함께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권 후보들의 브랜드 구축 대결이 뜨겁다고 하는데요. 여권 차기 대선 주자 지지도에서 1위를 굳히고 있는 김무성 대표. 이 경제 지도자 이미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세밀한 경제 지표를 인용하고 경제 이슈에 대한 관심과 지식을 내보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문수 보수혁신특별위원장입니다. 특권 내려놓기에 많은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혁신이 출범 한 달여 만에 체포 동의안 자동 가결, 출판 기념회 전면 금지 등 파격적인 안을 주도해 왔습니다. 또 지난 6월 서울시장에서 낙선한 정문준 전 의원은 착실하게 글로벌 이미지를 쌓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무상급식 지원 중단이라는 폭탄을 터뜨린 홍준표 경남도지사, 불도저 정치라는 이미지를 심고 있고요. 다음은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우리 정치에서는 흔치 않은 연정, 야당과의 연합정치, 연정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원희룡 제주지사 정책 차별화를 통해서 이미지를 올리겠다라는 보여인데요. 거리가 좀 멀어서 중앙 정치와 거리가 좀 멀어서 아무래도 다른 후보군들보다는 조금 중앙 언론에 관심을 덜 받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먼저 김무성 대표 얘기부터 하자면 이 지금 나온 후보군 중에선 지지율이 가장 높은 편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어쨌든 여당 대표이고 재보궐선거로 화려하게 당에 들어왔거든요. 의회에 다시. 그래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차기 대권 주자 1위를 달리고 있는데요. 이제 방금 말씀하셨듯이 경제 이미지 좀 확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차기 지도자라고 하면 경제와 안보 분야에 있어서 자기 어떤 브랜드, 확실한 패러다임을 갖고 있는 것이 되게 필요한 부분인데요. 여기서 먼저 이제 경제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최경환 부총리와 설전도 많이 벌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업의 사내 유보금 과세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라고 한다든가 아니면 국가 공기업 부채를 제외시키는 것은 옳지 않지 않냐 이런 이제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까지 얘기를 하면서 경제 이미지를 획득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성공한 측면이 있겠습니다만은 다만 최근에 어쨌든 개헌 논의를 촉발시키면서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다소간 이제 좀 흠집이 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론분석 전문가시니까 그 개헌론 파동 이후에 네. 지지율이 조금 하락 추세인가요? 다소 약간 이제 흔들렸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김무성 대표의 지지층이 시멘트가 굳어진 것처럼의 형태는 갖추지 못한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누군가 지나가면 발자국이 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대통령의 지지층은 좀 견고한 편이에요. 그렇죠. 근데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다 보니까 보수 성향을 가지고 있었는데 대통령을 지지했는데 김무성 대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지지를 한다 얘기를 했던 사람들이 대통령과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이탈을 한 겁니다. 그런 면에서 김무성 대표가 이후에 상당히 이제 청와대와 또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낮은 자세로 이제 변한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지지율 까먹기는 쉬워도 다시 올리기가 쉽지 않을 텐데 고생 좀 하시겠네요, 앞으로. 앞으로 또 지켜봐야죠. 예. 그 지금 여론조사에서는 지금 그 여권 후보군 중에서 빅3라고 하면 김무성 대표랑 또 누구를 꼽을 수 있죠? 김무성 대표, 김문수 지사, 또 정몽준 전 의원 등이 이제 빅3고요. 그 아래에도 아까 이제 얘기 나왔던 인물들이 상당히 어쨌든 그 격차가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월등하게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지는 않고. 않죠. 그러니까 1위서부터 5위가 됐던 빅3가 됐던 언제든지 역전이 되거나 그럴 수가 있는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독보적인 후보가 없다 보니까 지금 후보들의 경쟁이 지금 대통령 임기 이제 2년 다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도 굉장히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지 논란을 촉발시킨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행동도 어떤 도지사로서의 고민이라는 측면만 보는 게 아니라 대권 가도를 본 포석이다라는 분석도 있는데 어떻게 일리가 있을까요?
지금 보면 리포트에서 처음에 나왔지만은 그 이미지 메이킹이 지금 한창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선거적 측면에서 보면은 초기 이미지가 어떻게 형성이 돼 있느냐, 이것이 사실은 표심을 가름할 수 있는, 비록 그 나중의 일이지만, 왜냐하면 그 우리 그 인간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다 고려하고 어떤 뭐 정치적인 비전이라든가 정치적인 컨텐츠를 봐야 함이 원칙이지만 처음에 어떠한 이미지를 구축했느냐가 사실은 이제 대권의 상자를 열었을 때도 그대로 작용을 할 공산이 크기 때문에 지금 초반에 그 뭐 여러 가지 지금 이런 뭐 여권에서의 그 대선 잠룡 군들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뭐 그런 면에서 본다면 잊혀진 정치인은 사실은 이게 제일 치명적인 거죠. 잊혀지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그 이야기들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뭐 보수적인 집안 내 단속부터 뭔가 좀 하려고 하는 이미지를 공고히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리포트에서 나왔지만 뭐 김문수 지금 위원장에서부터 도지사, 그리고 뭐 역시 그 여러 가지 잠룡에서부터 나오고 있는데 말이죠. 그런데 그 사실 바람직한 것은 컨텐츠 중심으로 가야 하면 이제 바람직하지만 일정한 부분에서는 강건한 이미지를 지금 보여야 할 시기다라고 하는 뭐 여러 가지 지금 그 경쟁자들의 생각이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메이킹 지금 해야 될 시점인데 우리 김태호 최고위원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해볼락 하다가 지금 깜짝 놀랐는데 완전히 그냥 또 얘기 수면 나와서. 밑으로 쫙 내려가 버렸는데 그와 비슷하게 이제 홍준표 도지사라든지 뭐 그 김문수 위원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좋은 어젠다를 낸 것 같습니다. 특히 홍준표 도지사 같은 경우는 지금 화두가 복지인데 복지 화두를 아주 적절한 시기에 내서 본인의 어떤 대권의 어떤 잠룡으로서 지지율이 막 6.1%, 2% 정도로 지금 분석되고 있는데 이것도 많이 올라간 게 아닌가. 원래는 4% 미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어젠다를 잘 내고 자기의 어떤 정치 이미지 메이킹을 한 거는 좋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보수층만 집결하다 보면 지난 대선에서 야당이 실패한 게 그거거든요. 집토끼만 나서 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어떤 어젠다를 못 만들어서 실패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사실 우려가 될 수가 있습니다. 홍준표의 경남지사 같은 경우에는 두 분 말씀하신 거 포함해서 대권 주자라고 하면 이제 이슈 주도력, 얼마나 그런 특정 시점에서 특정 이슈를 끌고 나가느냐, 이것이 이제 주목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부분인데 이슈 주도력 위해서는 가장 뛰어난 정치인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지난번에 진주 의료원 폐원 논란에서도 또 이번에 무상급식 지원제 이제 중단 논란에서도 그 이슈를 이제 주도하는 상당히 이제 뛰어난 모습들을 보여준 측면이 있고, 그것이 어쨌든 보수 성향층에게는 어필하는 측면이 있어서 아마도 지금은 아까 빅3보다는 낮은 상황이긴 한데 아마도 좀 더 상승할 가능성이 좀 있는 편입니다. 자, 그 김문수 전 지사가 지금 새누리당에서 보수혁신 특별위원장을 맡고 있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보수를 혁신하겠다 해서 내놓은 안들이 출판 기념회 전면 금지,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에게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해갔다는 얘기인데, 뭐 혁신의 취지에 맞는데 또 이런 얘기를 했네요. 광화문에 박정희 동상을 세우겠다. 이 발언은 또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김문수 위원장 같은 경우는 사실 상반된 모습 같아요. 또 택시 어떤 대구 내려가서 택시 자격증 따고 막 운전하고 그런 모습도 보이고요. 또 우리가 국민들이 비판하는 어떤 국회의원들의 어떤 그 특권을 내려놓기 위해서 지금 뭐 출판에도 금지한다 그러고 여러 가지 무노동 무임금 얘기를 하는데 또 그에 반해서는 아주 보수적인 어떤 이미지로 광화문에 그 박정희 대통령의 동상을 놓겠다는 거거든요. 사실 저는 여러 가지 포석으로 생각이 듭니다. 한쪽으로는 국민들의 여론도 얻지만 보수층도 집결해야 된다. 여러 가지 포석들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좀 상반될 수 있다는 이미지인데 그거를 다 보이는 서민하고도 다가가면서도 또 어떤 박정희 대통령 동상 그런 부분들은 아마 김문수 위원장의 막 독특한 아니면 뭐 기발한 어떤 정치 행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이제 그 관심의 중심에 그 이 잠룡들이 굳건히 서야 되겠다. 그리고 그 이슈를 이제 선점을 해야 되겠다. 뭐 그와 같은 뭐 정치적 동기로 해석이 될 것 같고요. 특히 박정희 대통령과 관련돼서는 어쨌든 그 보수를 집결하고 또 이 자체가 뭐 여러 가지로 이슈가 이제 확산될 그와 같은 이제 화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으로써 자연히 어떤 그 여러 가지의 논란에 또는 뭐 여론 주도에 자기가 이제 중심에 서려고 하는 상당히 그 전략적으로 보면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여기에 멀쩡히 있다라는 이미지를 쌓다 보면 무리수를 좀 둘 것 같기도 한데 그런 측면도 가끔 과거도 있지 않았나요? 일단은
발언에 있어서 너무 이제 과격한 발언들 이제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어쨌든 박정희 대통령 동상을 세우자 이런 부분들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중도층들한테는 또 부정적인 인식을 줄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약간 정책 스탠스에서 이제 나름 이제 친이계의 뭐 좌장 역할을 해왔었습니다. 김문수 지사 같은 경우에. 그런데 김무성 대표가 대통령과 좀 대립각을 서는, 대척점에 서는 이미지를 획득해 버리니까 이제는 또 김무성 대표가 차별화를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거든요. 개헌에 관한 입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그러다 보면 당내에서의 어떤 입지를 넓히는데 오히려 또 장애가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자, 야당 얘기해보죠. 내년 2월에 전당대회를 열어서 새로운 당대표를 뽑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이제 비대위 체제 아닙니까? 지금 가장 핵심은 문재인 의원이 출마를 하느냐 마느냐를 놓고 설왕설래가 있는데 뭐 개인적인 생각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일단은 어떻게 보세요? 출마를 해야 되나요? 뭐 출마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본인은 일단 출마할 가능성을 크게 열어놨어요. 최근에 보면 친노 계파를 뭐 해체하겠다라고 하는 발언을 했죠. 또 그다음에 그 직전 같은 경우에 온 오프라인 결합한 형태의 정당, 또 네트워크 정당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비전들을 제시를 한 것을 보면 당 대표를 염두에 두고 어쨌든 이것을 얘기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명 정도, 20명 정도가 출마를 검토하고 있다는데 뭐 죄송한 얘기긴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에 그렇게 인재가 많아서인가요? 아니면은 누구 하나 특출한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이거 뭐 가벼운 얘기일 수도 있겠는데 최고위원을 목표로 출마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다음 재선 공천의 가장 확실한 방법이 최고위원회 되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불확실성을 이제 줄이는 방식이긴 한데 그 측면도 뭐 일정 부분 최고위원직만 도전하는 분들 중에 일부 있을 수 있는 측면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새정치민주연합이 새로운 모습을 사실은 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보여줘야 하는 이런 과제가 있는 것인데 이 과제는 사실상 지금 소홀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바꿔 얘기하면 여전히 계파 중심의 뭐 인물 중심의 어떤 뭐 바꿔치기에 불과한 것이지 예를 들면 새로운 정책을 보여준다든가 아니면 기존의 구인물이 아니고 뭐 새로운 인물을 등장을 시켜서 새정치민주연합에 지금까지 많은 비판이 있었던 계파 정치가 이제는 뭐 달라졌다라고 하는 이런 모습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논의가 없다는 것이 가장 뭐 심각한 점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지금 어쨌든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견제를 하는 차원에서 이제 분리에 있어서 얘기가 나오고 있죠. 저 대권과 당권의 어떤 분리가 있어야 된다. 또는 그 당권 선거에 있어서도 그 대표와 최고위원의 분리를 이제 해야 된다. 결국 이제 이 얘기도 누가 그 예를 들면 총선과 대선의 주도권을 지금 먼저 가져가야 되느냐 이런 그 역시 계파 내에 개인 간의 경쟁에 지금 불과한 것이지 새정치민주연합이 근본적으로 안고 있는 새로운 즉 계파를 뛰어넘는 새로운 인물을 보여준다든가 여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지금 그 패착을 두고 있는 이런 지금 상황이 아닌가 뭐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계파마다 다르지만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반장 선거에 나서는데 떨어지면은 어디 미화부장이라도 하나 시켜달라고 하는 뭐 그런. 그렇습니다. 지금 당대표 선거지만 뭐 2승 상등하면 최고위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1등에서 대표가 되는 것보다는 뭐라도 하나 해먹으려고 이렇게 가는 경우가 사실 있는 것 같고 지금 보면 서로서로 이렇습니다. 그 해먹으려고 그러는 비하 발언은 죄송합니다. 아니고 예. 사투리죠? 사투리입니다. 예. 예. 뭐라도 당선되기 위해서 뭐라도 하려고 이제 하는데 사실은 그 대부분 이제 뭐냐면 내가 돼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누가 나오면 안 된다라는 얘기로 지금 그렇죠. 접근하고 있거든요. 박지원 비대위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문재인 의원을 뭐 말한 것 같아요. 차기 당대표 그렇죠. 정권의 창출하고는 관련되면 안 된다 하고요. 또 김동철 의원 같은 경우는 문재인 비대위원이나 뭐 박지원 비대위원 이런 분들이 나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서로 보면 본인이 꼭 돼야 된다기보다는 누구는 꼭 안 된다. 문재인 의원을 많이 이렇게 거론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막 나가서 하는 것보다는 좀 부정적인 어떤 독특한 어떤 방식의 어떤 그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새정치민주연합에 있어서 중요한 이제 시기거든요. 과연 당이 이제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느냐. 그래서 지금 상당히 지지율도 낮아지고 있고 지지자들 과거에 이제 외면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얼마나 이제 복원할 수 있는지 여부 총대선을 앞두고 중요한 시점인데 지금 이제 유력한 3명의 주자들은 문재인 의원이고요. 그다음에 정세균 의원. 박지원 의원입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앞서가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이제 문재인 의원이 얼마나 독주를 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이 구도는 또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데요. 뭐냐하면
상당히 이제 유력한 게 이제 입지에 올라가게 된다고 하는 것이 알려지게 되면 비주류에서 이른바 좀 개혁성과 대중성을 앞세운 새로운 인물을 내세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심점이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의사를 지금 주저하고 있는 상황인데 김부겸 전 의원에 대한 이제 관심도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김부겸 전 의원이 출마를 결정하느냐 여부, 그것에 따라서 구도가 친노 대 어떤 비주류 중도 이런 구심점이 양대 구도로 전개될 가능성이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는 것인데 아직까지는 김부겸 전 의원이 이제 출마 의사를 명확히 밝힌 것은 이제 아직은 아닙니다. 또 그래서 예, 맞습니다. 비노 이제 천정배나 이렇게 천정배 전 의원이나 뭐 추미애 의원 같은 그 완전 호남 중심의 어떤 뭐 구당 후국 모임이라고 지금 만들어놨거든요. 그렇죠. 중도면서 호남 쪽으로 좀 갈 수 있는 완전 비노 그룹 그쪽에서 또 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또. 그러는 누가 이 타이밍을 보고 자기가 나서는 것이 좋은지를 선언을 하느냐에 따라서 구도가 지금 얘기하는 거랑 확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그 새정치민주연합 2월쯤에 이제 전당대회가 열릴 예정인데 수권 정당 강한 야당의 모습을 보여줄 계기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해묵은 계파 갈등으로 또다시 당이 흔들릴 것인지 중요한 기로에 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